첫날 밤 문틈에서 들린 기침. 준호는 이사 첫날 아직 정리도 못한 상자 사이에서 잠에 들지 못한다. 초겨울에 찬 공기, 오래된 보일러 특유의 냄새, 윗집에서 울리는 둔탁한 소리. 그런데 밤 2시 복도에서 캣캣 기침 소리가 깊게 울린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301호 방향에서만 들려온다. 준호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 끝을 바라본다. 복도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을 드러낼 때 301호 문틈에서 동그랗고 축 늘어진 눈 하나가 준호를 향하고 있다. 준호가 놀라 문을 닫는 순간 문틈에서 추워라는 노인의 속삭임이 들린다. 다음화 유도. 낮에도 사는 사람의 움직임. 다음 날 햇빛 아래서 보면 301호는 그냥 오래된 빈집처럼만 보인다. 문고리엔 먼지, 우편함은 더미로 쌓인 홍보 전단. 그러나 낮에도 문 안쪽에서 확실한 인기척이 들린다. TV 홈쇼핑 진행자의 큰 목소리. 방바닥 긁는 소리. 누군가 천천히 걷는 발자국 소리. 준호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본다. 301호에 어르신 사세요? 관리소 직원은 잠시 준호의 얼굴을 살피다가 말한다. 아, 거긴 사람이 안 삽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던데요? 자세한 건 경비실에서 들으세요. 말투는 지나치게 차갑고 눈을 피한다. 경비 아저씨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준호를 본다. 301호. 그 집은 10년째 비었어요. 누가 살아도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되는 집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301호 문틈에서 노인의 쉰 목소리가 들린다. 도와줘. 쌓였다 사라진 택배들. 며칠 후 301호 앞에 택배가 두세 개씩 쌓이기 시작한다. 발신인은 대부분 의료 관련, 복지용품 관련. 준호는 이상한 단어 하나를 본다. 도래복지센터 미수령자 관리.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택배들이 전부 자취를 감춘다. CCTV를 확인했을 때 301호 앞 복도는 밤새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문틈 아래에는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기침 소리를 듣고 밖을 본다. 301호의 암흑 속 문틈에서 늙은 노인의 부어오른 발목이 잠깐 드러났다 사라진다. 10년 전의 박노인. 준호는 직접 주민들에게 묻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들 말을 아낀다. 어떤 노인은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야. 어떤 아주머니는 그래서 그 층엔 애 키우는 집도 없어. 결정적인 말은 303호 할아버지가 한다. 301호에는 박노인이 살았지. 박노인이요?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살았어. 겨울이면 기침이 심해서 항상 복도에 울렸지. 그분은 지금도 사세요? 303호 할아버지는 준호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에 죽었어. 고독사로. 준호는 충격을 받고 주민센터에 기록을 조회한다.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는다. 301호는 사망 처리안이 미완료라고 돼 있네요. 미완료요? 네. 이유는 입주자 상태 확인 불가. 이상하네요. 그 순간 주민센터 복도에서 누군가 준호의 뒤를 바라본다. 마치 아는 사람처럼 오래 바라보는 어둡고 축 처진 눈. 문틈으로 기어 나온 손. 밤 12시. 준호는 귀가하는데 자기 문 앞에 쪽지가 놓여 있다. 문 열지 마. 그 집은 살아있어. 필체는 떨리고 종이는 오래된 듯 누렇게 변색돼 있다. 준호는 복도로 나가 301호를 본다. 누군가 빠르게 문을 닫은 흔적처럼 문틀이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드르륵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그 틈 사이로 마른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다. 손등엔 푸른 핏줄, 바싹 마른 손가락, 거칠게 틀어진 손톱. 그 손이 바닥을 더듬으며 불안하게 준호 쪽으로 밀려온다. 도와. 그 목소리는 어제 들은 노인의 목소리보다 훨씬 가까웠다. 준호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문은 쾅 하고 다시 닫힌다. 문 안쪽의 존재. 준호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 라이트를 문틈 사이로 비춘다. 그 순간 빛이 닿는 범위 안쪽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노인의 등이 보인다. 흰머리는 엉망으로 늘어져 있고 뼈만 남은 등은 숨을 쉴 때마다 파르르 떨린다. 벽에는 오래된 약 봉지와 오래된 달력이 아무렇게나 붙어 있다. 겨울이 덮인 날짜에서 달력은 멈춰 있다. 도와줘. 그 노인은 몸을 조금씩 돌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의 라이트를 바라본다. 준호는 문을 더 열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린다. 야, 잠깐, 그 문 잡아. 주민 중 한 명이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문 열면 안 돼. 그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CCTV 속의 준호. 주민은 준호를 데리고 경비실로 달려간다. 경비 아저씨는 입술을 달달 떨며 CCTV 영상을 보여준다. 3층 복도는 몇 년째 이상한 일이 계속돼. 이상한 일이요? 밤마다 누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영상이 재생된다.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자. 그 모습은 준호의 뒷모습과 똑같다. 머리 모양, 옷의 길이, 걸음걸이까지. 저전 어제 집에 있었는데요. 이건 3년 전 영상이야. 네. 경비는 낮게 말한다. 10년 전 박노인이 죽고 난 뒤 301호 앞에서 계속 내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보였어. 준호는 혼란에 빠진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문을 연 자의 귀환. 결국 준호는 301호의 진실을 확인하기로 한다. 손전등과 휴대폰을 들고 문고리에 손을 얹는다. 끼익.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린다. 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먼지와 거미줄 뿐이다. 10년 동안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느낀다. 누군가 확실히 살고 있었다는 냄새를.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문이 철컥하고 저절로 닫힌다. 준호가 돌아본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형체가 문 밖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 그때 방 구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진다. 준호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엔 준호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노인이 앉아 있었다. 주름이 깊고 눈은 축 늘어져 있으나 표정은 준호의 표정과 정확히 닮아 있다. 노인은 낮게 중얼거린다. 여긴 내가 살아야 할 집이야. 나도 이렇게 살게 됐거든. 301호에 들어온 사람은 301호의 시간이 되어버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이 웃는 순간 문은 꽝 하고 완전히 닫히고 아파트 전체의 불이 1초간 꺼졌다 켜진다. 마지막 장면 3층 복도 CCTV. 3개월 뒤 복도 끝 301호 앞에 이번엔 젊은 준호가 아니라 천천히 걷는 늙은 남자 하나가 포착된다. 그는 문틈을 바라보며 기침한다. 캑캑. 301호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